폭식증이랑 이런 것들이 심했어요? 네, 다이어트 하다가 심해졌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심해졌어요? 네, 바디 프로필 찍어보자. 그리고 막 바디 프로필 딱 찍고 이제 끝났어요. 저희 다이어트 끝났다 이렇게 하고 바로 그 핫도그 시켜 먹고요. 시작이 된 거죠, 그날부터. 그리고 정말 하루가 먹는 거에 이끌려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몸무게 원복이 됐죠. 다이어트 전보다 한 13kg가 당연히 찌죠. 네. 10kg 빼고 13kg 찐 거지. 네. 지금은 폭식증 고쳤고요. 네. 와. 살은 오늘 메뉴는 배추전, 그러니까 알배추로 전 부친 거랑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냉국수로 샐러드 한 거예요. 해산물 넣고 샐러드 했고요. 이거는 예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묵밥 했어요. 묵밥 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삼겹살 덮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삼겹살 냉삼겹 샐러드. 그다음에 오늘 드실 거 감자조림. 지난주에 했던 감자조림 오늘 하루 더 드시라고 해놨고, 그다음에 고등어 봤어요. 이거는 오이찜처럼. 천천히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오이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이지 올해는 한 400개 담았나 봐요. 또 담고 50개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릴레이로 안 떨어뜨리고 이제 그 소금을 또 끓여서 좀 더 돼서 또 하고 더. 그러니까. 근데 오이지가 하나도 안 짜요. 오이지가 고소한데요? 묵은 진짜 건강한 맛이다. 내 친구네 집에서 먹었을 때하고 딴판이네. 삼겹살 샐러드도 맛있다. 네. 소스 너무 맛있다. 성공했다. 여기 약간 더 저 부드럽게 하려면 여기다 땅콩버터 성분 좋은 거 그거 좀 섞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딱 있죠. 100% 땅콩버터 같은 거. 삼겹살을 데치실 때는 뭐 생강즙만 넣었어요. 근데 청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사실은. 냄새가 안 나. 네. 데쳐서 바로 찬물에다 헹궈서 잡내가 싹 빠져요, 그 자체로. 대개는 그냥 삼겹살은 김치, 배추김치 아니면 저희 집은 매실을 담그니까 매실, 장아찌 같은 그런 거 달콤한 거에다만 먹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담백하고 채소를 많이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소스가 이 된장이라 된장 베이스라 한식 같아서 야채가 많이 먹어서요. 저희는 그 집밥 영상 올라오면 저희 팀장님이 제일 조 팀장님이 이제 레시피를 요약을 한 거 한글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해주세요. 와, 그냥 진짜 짱이다 진짜. 그러면 이제 또 저희 보고 막 하고 네 그러면 또 그 수진님은 또 바로 또 영상 올라오면 바로 다음날 또 해서 이제 이거 해봤는데 뭐 이런 뭐 이런 김 쓰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얘기도 막 해주시고 항상 되게 빠르게 그런 거기 피드백. 이기는 아직도 이기 계속 하고 있네.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런 사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저 진짜 약간 올해 가장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에리님, 겸님 되게 멀리 계신데 온라인에 계신데 저한테 에리님, 겸님들이 그 방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방에. 안 까는 게 있었나요? 아, 괜찮아요. 아까 하나 그냥 들어갔더라고. 오늘 배운 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새우 등 쫙 자르는 거야. 생물 한번 사봐요. 사보려고요. 매번 냉동에다가. 수산시장 같은 이런 데 가면 대학 그냥 한 딱 10,000원치만 딱 사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오징어 안 사봤는데 오징어 그 안에 빼주세요 하면 빼주시는 네, 거예요? 싹 빼줘요. 아. 빼주고 그리고 막 너무 예민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데쳐내서 썰을 때 싹 긁어내면 되니까. 이게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오징어 맛이. 생물로 사서 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는 생물 먹고 누구는 평생 냉동만 먹다가 가는 거지. 이런 제철 음식을 좀 챙겨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때를 아시잖아요. 에리님께서는 이제 오이는 뭐 지금 이제 맛이 없어. 뭐가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가 전 아직 뭔가 개념이 부족해갖고. 그렇죠. 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지? 쿠팡에서만 시켜야 되니까. 요즘은 더 이제
그 작물별로 제철이라는 게 개념이 좀 없어질 만큼 그렇지. 또 돼 있고 음. 그래서 더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 가면 좀 알 수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시장 가면 뭐 영락 없지. 시장 가면 막 콩 나왔다, 강낭콩, 완두콩 나면 다 그거고. 근데 시장을 이렇게 가는 버릇을 좀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 있어요. 쿠팡은 에너지는 못 느끼잖아. 없어요. 편안하잖아. 근데 시장은 난 집밥하면서 제일 좋은 게 남편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시장하고 코스코를 가잖아. 네. 같이 장을 봐야 되니까. 둘이 항상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시장 데이트를. 음. 근데 그 어떤 거보다 좋은 거예요. 뭐 사지? 그리고 가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이 가서 그 사는 거에다만 집중해도 내가 오징어 살 때 옆에서 막 보고 화로 보고 뭐 보고 막 구경할 게 너무 많고 막 낙지 보고 막 그런 거 보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또 야채 가게 가면은 또 이거 살 때 요새 아주 마늘 쫙 깔렸다. 요새 또 생강 쫙 깔렸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생강철에는 정말 그때 철에는 생강을 사다가 그 청을 다 만들어 놔야 돼. 지금 이제 알룰로스가 있으니까 알룰로스로 이제 청 만들어. 그런 식으로 딱 그 차이가 있겠지. 과하면 욕심이 돼서 뭐 옛날에 막 매실청이니 뭐니 막 너무 과하게 담아가지고 오히려 설탕 중독. 조금 개념을 가지고 과하지 않게. 뭔가 바깥 음식 먹으면 계속 먹고 싶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배불러도. 근데 이거 먹으니까 되게 잘 멈출 수 있게 되네요. 진짜 옛날에는 음식을 멈추지 않고 먹었었던 것 같아요. 배가 진짜 찢어질 때까지 먹어도 계속 뭐가 먹고 싶다. 막. 근데 많이 고쳐졌어요. 지금 폭식증도 많이 고쳐지고 건강한 것만 좀 찾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먹어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건강하게 먹어야 해 약간 이런 생각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그것 때문에 자꾸 막 케이크랑 막 이런 거 있는데 나 이런 거 안 먹어 막 약간 이렇게 성 긋고 막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찾게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라서 폭식증이랑 이런 것들이 심했어요. 네 다이어트 하다가 심해졌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심해졌어요. 네, 저 되게 잘못된 방법으로 빼다가요. 저와 맞지 않는 방법으로 빼다가 작년 4월에 달리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달리기 유산소하고 또 막 하루에 1,400칼로리를 먹는데 그거를 되게 저지방, 고단백, 저탄수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그렇게 먹고 운동을 정말 유산소 달리기를 맨날 뭐 5km 막 이상씩 하니까 살이 정말 쭉쭉 잘 빠지더라고요. 뭐 한 4개월 만에 10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신나잖아요. 신나서 그래 그럼 바디 프로필 찍어보자. 그리고 막 바디 프로필 딱 찍고 8월 5일에 찍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걸 찍고 1년 전에. 네 그걸 찍고 이제 끝났어요. 저희 다이어트 끝났다 이렇게 하고 바로 그날 막 그 핫도그 시켜 먹고요. 시작이 된 거죠. 그날부터 8월 5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망가짐이. 그래서 매일 막 빵집을 전전하면서 빵을 이렇게 전전하면서요? 네, 정말 전전하면서 이렇게 2봉지씩 막 이렇게 사와요. 그러면 그때는 뭐 재택도 많이 할 때여서 막 그걸 다 먹고 있어요. 혼자 막. 막 먹고 그러면 또 먹었잖아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오늘 몇 칼로리를 먹었어 이러면서 나 이거를 빼려면은 몇 킬로를 뭐 걷거나 뛰어야 돼 하면서 진짜 15kg, 20kg를 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고 막 약간 그리고 정말 하루가 먹는 거에 이끌려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들만 찾으면서 그러면서 뭐 몸무게 원복이 됐죠. 매일 15kg, 20kg 이렇게 뛸 수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예민해 있으니까 맨날 뾰족뾰족하고 동생이랑도 싸우고 막 그렇게 막 지나면서 살은 다이어트 전보다 한 13kg가 당연히 찌죠. 뭐 그렇게 쪄서 폭식증 10kg 빼고 13kg 찐 거지. 네. 그렇게 하니까 대사가 망가졌잖아요. 한 번 망가졌는데 제가 그 겸님 강연 가서 여쭤봤어요. 제가 대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되면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살을 다시 어떻게 빼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저한테요? 네. 사이드 질문으로 이렇게 모바일로 보내는 질문으로 했는데 형님께서 망가진 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유, 그래서 네, 망가진 대사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뭐 그냥 네, 아직도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스스로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 더 먹고 살이 찌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살이 많이 쪘고요. 네, 그 대신 하나하나 이제 잡아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한 음식 챙겨서 먹고 공복 시간 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진짜 천천히 잡아 나갔고 스타일스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기록하는 것들 보면서 아 내가 이러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러한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음식이 나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네 혹은 나쁘게 만드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때 정립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비록 그때 다이어트 챌린지지만 살은 못 뺐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그게 더 중요하지. 좀 길게 보자 약간 이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폭식증 고쳤고요. 네. 와. 살은 좀 지금 신경 많이 안 쓰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대신에 운동 챙겨서 꾸준히 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잘 먹는 거 말고 조금 어떻게 다르게 풀어볼까를 좀 기록하면서 신경질은 많이 줄었어요. 네, 저 가족들이 가장 좋아해요. 네. 너가 다시 몸이 돌아오니까 난 좋다. 살 빼지 마라라고 하여서 살 빼면 친구들이 다 긴장한다 그러더라고. 네. 다시 저거 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다 화를 입는다. 네. 그래서 난 너가 살 안 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워낙 이렇게 뾰족뾰족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살 빼야 돼요? 빼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네. 빼고 싶은데 그건 조금 약간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뭐 이렇게 살 빼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 있다고 생각해요? 많죠. 많이 있죠. 네. 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주로 뭐라 그래요? 살 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제 앞이어서 뭔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안 믿는 거 사람들에게 안 믿어서 실제가 아닌 것 같아. 좋게 얘기해 해준 거라고?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명확한 목표가 있잖아. 그러면 안 들린다니까.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볼 땐 자기 더 살 뺄 필요가 없고. 아니 더 빼면 뭐 어떤 모습이 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 그 뭐라 그럴까 바꿀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가치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대사를 고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폭식증이 있다는 건 어쨌든 내가 막 계속 반동해야 올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잠 잘 자고 그런데 지금 외모도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무슨 살을 뺀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기준이 이제 프로필 기준이면은 뭐 좀 더 샤프해져야 되고 만약에 그런데 그게 사는데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나를 이제 기쁘게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덤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부터 살이 빠진다면 그거는 이제 내가 대사가 고쳐지는 거에 덤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몸무게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되는 정도의 지금 저기거든요. 진짜 살이 쪄서 그래도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수영장에 가잖아. 그럼 나이 드신 아들이 열심히 막 거기서도 막 뛰고 운동을 많이 하거든. 근데 배가 이런 수영복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 운동 갖고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운동까지 안 하면 더 어떻게 됐을지 모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얘기해 주고 싶다니까. 이 식사를 진짜 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왜냐면 배가 아주 쓱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수영을 몇 년, 10년을 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뭔가를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볼 때는 아무 특별히 살을 빼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이제 드는 사람들 있죠. 30대신가요? 네, 30대 이제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나이고요. 저는 근데 살 빼는 걸 조금 그래도 미루게 된 게 제가 또 생리가 또 그 기간 동안 7개월이 끊겼는데 언제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끊겨 있었어요. 내내요? 네. 근데 처음엔 막 그게 짧은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 안 할 때는 뭔가 안 하니까 편하다고 생각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3개월, 4개월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가봤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다낭성 고 말씀하시면서 네, 뭐 약 처방을 해주셨고 했는데 이제 근데도 잘 해결이 안 됐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이어트가 8월에 끝났었는데 네, 제 기준으로 혹시 그 8월에 시작해도 안 돌아왔다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아. 끝까지 막 몸무게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12월 말 1월에 1월에 시작한 거예요? 네, 1월에 했는데 근데 1월에 한 번 딱 그렇게 시작을 하고 아 그래 그럼 나는 대사가 돌아왔어라고 또 잘못 생각한 거예요. 돌아왔어 그러면 나 이제 다이어트 할래라고 그 한 번 시작했는데 다시 또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때 아예 무탄수로 아예 막 저한테 또 맞지 않는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또 체지방이 일정 부분 줄긴 했는데 바탕이 흐려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 당연히 또 다시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또 1월에 한 번 하고 또 한 4월, 5월까지 또 승인 안 하고.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아 이건 정말 잘못됐다. 왜 이렇게 나는 잘못을 반복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뭔가 그때는 또 탄수화물 강박이 또 생기더라고요. 나의 살을 찌게 한 건 탄수화물이야 이러면서 1월달 올해 1월이죠. 그때부터 탄수화물을 막 미워하고 막 강박 갖고 막 또 막 그러다가 지금은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탄수 늘 안 먹다가 힘들다가 탄수 먹고 나서 살이 쑥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따라서 뭔가 조절해야 될 영양소들이나 막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너무 또 저한테 맞지 않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본인한테 가혹하게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를 하면 되게 세게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면은 집중을 해서 끝을 좀 성취를 하자? 뭐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알아가는 중인데 제 자신을. 결과에다 초점 맞춰서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결과를 항상 보는 사람은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거든. 그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막 목표 지향적이라고 그러고 의지도 강하다 그러고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 쟤는 투지가 있다. 막 이렇게 끝장을 본다. 그리고 하면 제대로 한다. 뭐 좋은 말 다 갖다 해. 이제 근데 그게 지속력이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나를 계속 몰아쳐서 지속력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따라갈 수 없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지. 네. 그렇게 하다가 60 먹어요. 60 먹어도 계속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근데 옛날 사진을 봐. 야, 내가 요때 이럴 때 이런 데 다이어트를 했다고? 이런 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이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그런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친구하고 나눈 대화에 지금 내용이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자꾸 고치려고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좀 더 좋게 바꿔서 사랑하려고 하고 이게 사랑을 지금 유보하는 중이거든.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내가 에리님이 아우 나 5kg만 좀 뺐으면 좋겠어. 5kg만 좀 뺄 거예요. 나 지금 탄수 좀 줄이고 이제 그럴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약간 물음표가 뜰 것 같아요. 뭐하러 그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아니 나 그럴 것 같아. 뭐를 위해서? 그리고 저 정도면 그냥 그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 남한테 그렇게 너그럽다니까. 근데 그 남 얘기가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뭐가 있어갖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안 들리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본인도 그 딴 사람이 괜찮아 그거 자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저희 얘기하실 때 막 요리도 이제 하기 시작했고 머스크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폭식증도 작년에 있었는데 네. 그것도 괜찮아졌고 지금 생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돌아왔어요. 이거 완전히 더 돌아왔어요. 네. 살 뺀 거보다 더 큰 개 이득이지 이게. 네, 저 그래서 진짜 막 여기서 뭔가 저는 꿈을 항상 꿔왔어요. 여기에 나올 때는 나는 정말 좋은 결과들로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여기 와야지라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냈는데 너무 갑자기 여기 왔는데
타산지석. 아니야, 저의 귀감이 이야기를- 진짜 귀감이 돼서 온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타산지석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분들 꽃길만 걸으셨으면 아니,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봐야 그 다음 과정을 갈 수가 있는 거지. 남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내 거가 되는 거는 참고할 뿐이지 그렇게 뼈 아프지 않거든. 근데 진짜 아주 큰 타의 모범이 돼서 온 거지. 왜냐면 가장 일반적인 스토리인데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스토리라고 했을 때는 찐 것도 그렇고 다이어트 했다가 망가진 것도 그렇고 다이어트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좋은 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여전히 이제 열망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충돌이 있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아, 그럼 이상하다는 맞아요. 느낌도 아니고 아,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도 저는 다 뭐랄까 다 너무 자연스럽고 아유, 다 귀한 것 같고 아유. 귀감이야, 귀감. 네. 전 이게 이제 여전히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다시 돌아볼 때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자기와 관계를 맺는 거에서 되게 남자들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많이 보이고 이 여정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인 걸 진짜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외모가 그 사랑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생각해서 그래. 근데 그 소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게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그런 부분이 온전하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랑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돼서 자기가 만약 계속 그거에 대한 막 열망을 갖고 있어. 근데 뜻대로 안 돼. 근데 자기가 딸을 낳았어. 근데 걔가 살이 쪄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걔한테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지가 지금 현재 애들 하고 있는 행태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막 데리고 가서 주사도 먹이고 한약도 먹이고 한다니까. 그리고 살 빼면 내가 얼마 돈도 준다고 그러기도 하고 나랑 같이 바디 프로필 찍자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엄마가 으쌰으쌰 해주고 되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지만 그거 잘못된 바디 쉐이밍이지. 그러니까 걔가 계속 좋은 가치를 못 보도록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걔는 그 엄마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줄 알아. 여자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런 거가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은 어쨌든 내 성장 과정에서 내가 나를 정립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오를 수도 있거든.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이 들면 이쁜 년도 필요 없고 뭐 배운 년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 안 아픈 년. 최고라는 그 소리가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 평준화로 가는 건 이제 통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면 최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거든. 뭔가 적극적으로 다니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지. 진짜 야리야리한 거가 너무 어떤 때는 막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느꼈던 그런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로소 나이 먹어서 내가 이제 눈이 바뀌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누가 상상도 못 하겠다. 그지? 다이어트하고 막 이렇게 폭식하고 또 그걸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너무 얼마 안 됐어 근데 응? 아직 너무 얼마 안 됐어 너무. 나이도 어리고 아직. 근데 이제 폭식하던 때 생각해보면 너무 지옥 같잖아요. 아, 네. 막 그 기록을 하는데 안 끝나요. 이게 며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넘어가요. 하도 많이 먹어갖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네. 그리고 사는 게 아니야. 너 그거 하루 종일 먹을 거만 생각난다니까.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어딜 가도 어디 장소가 의미가 없어. 거기서 뭘 먹는 그것만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게 완전히 매몰돼 있는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무슨 적어봐요. 적은 뭐해. 적을 게 많은 것뿐이지.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와줬다는 얘기는 뭔가 자기가 열망하는 게 있었던 거 아니야. 뭔가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뭔가 네. 너무 지겹다. 계속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뭔가 자기가 우주에다 쌓아놓은 자기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 긴 영상이 다 봐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또 이렇게 참여까지 하게 되는 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먹히냐? 그것도 아니거든. 또 더 돌아 가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지금 그러는 게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고 걱정도 되지는 않는데 너무 뻔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그걸로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좋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 길로 잘 지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길에서 저를 조금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모습도 키워가고 싶습니다. 그거를 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네. 나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미의 기준을 그렇게 두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상처가 되니까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되겠다라는 막 그런 나도 지금 옛날 생각을 가만히 문득문득 하나씩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이 그 화양연화야 내 인생에. 내가 중학교 때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기억들 있잖아. 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인생이 참 길고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라는 게 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다 주어지는데 너무 일찍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난 목욕탕이 중학교 때 갔는데 맨날 아줌마라 그랬다. 목욕탕에서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줌마 등 좀 밀어줘요. 이렇게 서로 옛날에 같이 밀었거든. 근데 뭐를 보면 나를 아줌마 같은가? 아줌마 같은 거지. 이렇게 이 체격이랑 몸 모습이. 근데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보이는 사람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예민할 때니까 아 내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막 이렇게 갈아 마시지 일을. 그런 것들이 쌓여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대접을 못 받는다 싶으면 내가 면모를 좀 더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제 친구 중에 여자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살이 많이 빠졌어요. 날씬해요. 근데 그 친구도 계속 마지막에 이제 한 퍼즐 하나가 계속 안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상담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했는데 결국에 제가 보기 이 친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자기를 알아가는 이런 도와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앉아서 하는 심리 상담 말고 뭔가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하는 진짜 자기 사랑에 관련된 것들, 그런 자기를 알아보는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워크숍 같은 걸 하면서 되게 많이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바뀌잖아요. 근데 가서 내가 가만히 내 얘기 이렇게 대화하는 거 말고 진짜 계속해서 그런 자리들에 나가고 수업을 들어보고 그런 책을 읽어보면서 자꾸 나랑 대화하고 나 체크하고 그런 숙제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꽤 더 적극적인 형태의 운동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이제 요즘 우리 세대 때는 저런 것들을 또 나중에 많이 하고 있겠다. 지금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것처럼 운동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는 또 젊은 친구들이 똑똑하니까 이렇게 나와 관련된 뭔가를 더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수업들이나 트레이닝 같은 것들도 스스로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같이 됐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 꼬여진 실타래들을 풀 수 있겠다. 요즘엔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한국이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 너무 쉽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를 발견하고 찾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연령대가 이제 20대는 당시에 되게 그냥 약간 말리듯이 아예 안 먹는 다이어트들을 했어서, 저도 대학생 때 저는 체구 자체도 원래 이렇게 뚱뚱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그때 그냥 약간 뭐 스틱 같은 거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냥 안 먹는, 그렇게 하루 했었던 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인데 이제 뭔가 날씬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먹는 양을 약간 줄이는 식으로 그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근데 놀랐었던 경험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뚱뚱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내가 바라는 어떤 마름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과제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영상을 이제 수업 때 딱 보는데 제가 너무 약간 이쑤시개 같은 거예요. 너무 말라서 얼굴이 너무 커 보일 정도로 몸이 말라서, 그래서 내가 되게 말랐었는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를 보는, 내가 거울을 봐도 이게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로 보였던 거를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고 이제 취업할 때는 또 어떤 트렌드가 바뀌어서 약간 운동하는 어떤 몸이 이제 그렇게 돼서 나도 되게 건강하고 싶다 해서 막 그때는 뭐 요가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근본적으로 근데 저를 많이 바꿨던 거는 어떤 식단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혈당을 신경을 쓴다든지 어떤 먹는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왜냐면 저희도 막 그렇게 극단적인 뭐 원푸드나 이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건강한
요즘에도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설밀나티도 그렇고 이제 어떤 정보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지켜가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서 근육이 훨씬 중요하고 이제 지금부터 좀 근육을 정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운동들도 하고 그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심리적으로 이제 되게 외부의 눈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경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많이 바꿨던 것도 그런 어떤 리추얼들을 많이 할 때 내가 나한테 맞는 것들을 뭐 할 때 뭐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뭐 요가나 명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하면서 그 속에서의 어떤 나의 변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좀 더 이렇게 내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인 지금이 조금 더 이제 그 20대의 저보다 지금이 조금 더 지금도 무언가를 찾아가는 중이지만 좀 더 건강한 느낌이다라고 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애기 엄마잖아요. 네. 다 어린애들 엄마인데 네. 애를 키우면서 그 작업을 양립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 하세요? 저는 실제로 이제 아이 낳기 직전까지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육아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일하다가 이제 양수가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기를 낳으러 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고 뭔가 그 아기를 낳을 때쯤엔 제가 거의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니면 여긴 돌아갈 수가 없어라는 생각에 약간 책임감도 있고 압박감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이 저는 크게 오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막 심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막 약간 그런 거죠. 아기가 내가 이렇게 눈 안 돌아보면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약간 불안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감당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아기를 계속 그래도 적어도 한 50일 정도 계속 이제 집에서만 보고 있고 하니까 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계속 이게 기복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심리상담센터를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우울증인 것 같다. 그러니까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런 이제 뭐 TCI 검사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지금 우울증은 아닌데 근데 그런 정도로 그런 이유는 환경이 너무 급변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느끼고 계시고 그거에 있어서 너무 압박감을 가지지 않고 좀 받아들이고 지금에 있는 거에 좀 더 충실하게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자비로 상담을 몇 번 받았었어요. 크게 제가 그냥 좀 풀려고 해소하려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가니까 또 받아들여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때도 이제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던 게 되게 저한테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약간 어떤 완벽주의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육아를 하면 뭔가 잘해야 돼. 뭐 아기를 완벽하게 먹여야 돼. 뭐 약간 이런 일들, 그러니까 생각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기 출산 이제 산후 8개월 정도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방암 치료를 받아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기도 다 돌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외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지만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도 내가 하려면은 사실 내가 좀 더 충분히 쉬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엄마를 우선시해야 아이도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 4시간이 필요하면 뭐 물론 가능한 선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운동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야 아이를 좀 더 잘 돌볼 수 있고 물론 너무 좋은 거 해주고 싶고 한데 내가 너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조금 뭐 도움을 받던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저는 그래서 그때 이유식도 이제 제가 치료 받을 때는 이렇게 시켜서 했었거든요. 뭐 나름 좋은 걸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싶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기를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거를 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힘든 시간 보냈네, 진짜. 네. 어. 근데 근데 지금은 또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도 산후바프라고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산후바프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바프. 운동을 너무 바프를 찍었었어요. 그냥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찍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원래 출산 전에 요가 이제 그 강사 지도사 자격증도 따고 수업도 이제 원래 본업이 있는데 그것도 했었어요. 요가 강사를. 근데 너무 좋아서 했고 또 이제 뭐 명상도 계속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무튼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그걸 못하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아 그래도 나를 이제 돌봐야지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 외에도 아무튼 육아할 때 너무 피곤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리듬이 다 깨지고 새벽에 깨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산후 필라테스를 사실 했었어요. 하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약간 제가 임신기에도 계속 요가를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이렇게 임산부 요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PT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근력을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제 꼬셔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목표를 찍어서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는 아무튼 호르몬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원래 몸도 잘 안 돌아오잖아요. 사실 그렇게 빨리 뺄 필요도 없고. 근데 아무튼 그것도 좀 나도 하면서 식단이라는 걸 잡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산후 바디 프로필을 이렇게 찍었었는데 근데 그 운동하고 뭐 잘 먹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절제해서 먹고 이런 것들이 물론 힘들었지만 좋은 영향을 준 건 같은데 결정적으로 지금 돌아봤을 때 되게 피곤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두 번째 바디 프로필이었는데 처음에 할 때도 되게 그때 제가 피곤해서 사실 운동을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약간 그런 자율신경계 쪽에 약간 그게 밸런스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한번 그런 그 기능의학 병원에 갔었을 때 제가 무슨 부교감 신경이 되게 과활성이 되어 있다고 했나 해서 약간 그게 안 맞다라고는 했었는데 뭐 현대인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극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운동으로 극복한다. 다들 이 정도의 피로는 있는데 내가 유독 되게 체력이 약한 것 같다 했는데 그때 이제 아무튼 되게 뭔가 바디 프로필 뭐 잘 찍고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이제 혹시 모르니까 건강검진을 시켜줄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난 되게 좋은 상태겠네 했는데 하자마자 딱 유방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바로 보이는데 안 느껴지셨어요? 할 정도로 나와서 되게 놀랬죠. 되게 놀랬고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아이는 어리지 뭔가 엄청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뭐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기수가 많이 높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수술하고 뭐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와 조금 떨어진 시간도 갖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수술 딱 하러 입원을 들어갔을 때 딱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들고 갔던 게 내면 소통이었어요. 제가 원래 명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김주원 교수님 그걸 보고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내가 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이 교수님 이렇게 표현한 게 맞아. 뭔가 맞아. 뭐 이원론이 아니야. 이론론이야. 그래서 막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번째 항암하고 이제 항암을 하면 지금 현재 일반인들의 컨디션이 100이면 한 30 정도로 떨어져요. 진짜 되게 이제 뭔가 이 대사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그때